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법무사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신 권효준 학생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사 시험 붙기도 어려운데 이 최연소로 붙었는데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그 경남 거제도에서 올라온 권효준이고요. 이번에 법무사 시험 22살에 붙었습니다. 네. 만 22세에 합격한 네, 만 거죠. 22세. 대단한 것 같은데 보통 평균 합격 연령이 40대 중반 되지 않나요? 법무사 시험이? 저희가 이번 연도 합격하신 분들이 한 46인가 8인가 보통 평균 연령? 네, 그때쯤 경쟁률이 보통 몇 대 1 돼요? 법무사 시험이? 아마 30에서 한 40대 1 3, 정도 40대 1?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하네. 네. 근데 붙기도 힘든데 최연소로. 들어보니까 공인중개사 시험도 옛날에 붙다고 하는데 그거는 몇 살 때 붙었어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러니까 만 15살 때 그래서 중3 때 공인중개사에 붙었어요? 네, 대단하네.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원래 나이 드신 분이 많이 보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볼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뭐 다름이 아니라요. 거창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원래 저희 이제 부모님이 노후 대비하신다고 이제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막 1학년 때 입학했을 때거든요. 근데 제 막내 동생이 너무 어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막내 동생 케어한다고 공부를 못하고, 또 저희 아버지는 직장 생활 하신다고 못하시니까 뭐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아니요, 저 혼자. 저희 어머니는 아예 포기하시고. 그래? 집에 있는 책을 혼자 공부를 한 거예요 그걸? 네. 대단하네. 중1, 중2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한 거예요 그때? 네, 그때 뭐 쉬는 시간에도 조금씩 보고, 네, 학교 좀 일찍 마치면 집에 가서도 보고, 또 약간 일찍 일어나서 인터넷 강의 조금씩 듣고. 네, 그래야 그런 공인중개사 식으로. 합격한 거예요? 예, 그거 뭐지? 주택관리사도 붙었다고 그러는데 그건 몇 살 때 붙은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17살 때. 그래? 네, 그건 또 뭐 어떻게 하다 본 거예요 이거는? 그거는 이제 공인중개사를 제가 배웠던 학원에서 혹시 너 공인중개사도 붙었으니까 이것도 해봐라 해가지고 책이랑 이제 인터넷 강의랑 이제 그냥 무료로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조금씩 보다가 아무래도 민법을 해두니까요. 네, 아무래도 나머지 민법만 하면은 나머지 과목들은 이제 이해보다는 암기예요. 그래서 단시간에 벼락치기로 하니까 뭐 주택관리사도 어떻게 보니까 붙었더라고요. 대단해. 그 나이에 원래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공부하는 사람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그 법무사는 그럼 언제부터 공부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법무사는 제가 19살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그럼 공부를 어떻게 했어요? 집에서 했어요? 학원 다녔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제가 아무래도 지금 거제도에 살다 보니까요. 서울까지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실강을 들으려면은 뭐 거의 거제도에서는 한 6시간? 뭐 7시간 이 정도 걸리니까 집에서 이제 인터넷 강의 듣고 또 제가 원하는 책들 사가지고 보고요.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럼 이제 그 법무사가 1차 과목이 되게 많잖아요. 네. 1차 과목이 대충 어떤 게 있죠? 우선 제일 큰 게 민법이랑 그 다음에 헌법, 상법, 또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네, 부동산 등기법, 공탁법 이렇게 8과목. 진짜 많네. 네. 그거 거기 로스쿨 나온 사람도 하기 힘든 내용들인데 그거를 1차 시험에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객관식으로? 객관식으로. 그 몇 문제씩 나와요 보통? 문제가 한 대충 몇 문제? 한 과목당 한 20개, 30개 나와요? 이제 배점마다 다른데요. 민법은 좀 문제가 많고요. 또 헌법이랑 상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이제 같은 교시에 보는데 이제 헌법은 한 20문제인가 보고 상법은 이제 또 섞여 골고루 섞여 있는 섞여서 거예요? 이제 보는 거죠. 그럼 1차 공부 어떻게 했어요? 몇 개월,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공부했어요? 1차는 제가 6개월에서 합격을 했는데요. 6개월 만에 네. 1차에 붙었어요? 네, 6개월 만에. 어떻게 6개월 만에 붙어요, 그걸? 이게 기본서 양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8과목이다 보니까요. 사실 민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민법이 그 상속 빼고 나머지 전범인 거죠? 아니요, 전부 다요. 상속도 나와요? 네. 민법에? 친족관계법 엄청 많이 나오네, 네, 그러면. 전부 다 나오죠. 그래서 그 양을 사실 1년에도 거의 부족해요. 그래서 약간 머리를 쓴 게 양을 줄여야겠다. 근데 양을 줄이려니까 양을 줄여도 이제 아는 개수야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기출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 많이 있는 문제집을 제가 한 2권 정도 사서요. 한쪽은 기본서, 한쪽은 이제 문제집 동시에 펼쳐놓은 다음에 기본서 살짝 읽고 그 파트를 문제집에서 풀고요. 문제에서 이제 문제집에서 다시 기본서로 돌아가서 문제가 출제됐던 부분을 기본서에 별표를 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강약 조절이 되고요. 또 나중에 기본서를 읽을 때는 이제 별표 친구만 차차차 읽고 나가는 거죠. 아, 네. 그래? 그럼 보통 책 한 권, 과목 하나 공부하는 시간 얼마 걸렸어요, 그러면? 그걸 과목을 돌아가면서 했어요? 아니면 하나 끝내고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뭐 헌법 끝내고 민법 끝냈어요? 아니면 하루에 헌법, 민법 다 골고루 어떻게 돌아간 거예요, 이거는? 저는 골고루 공부했어요. 그 이유가 워낙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걸 하루에 공부하고 또 나머지 날은 다른 과목 공부하면요. 처음 걸 까먹거든요. 그래서 그냥 완전 무작위적으로 책상에 쫙 펼쳐놓고 그냥 시간별로. 그러니까 민법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3시간 보고 아무래도 배점이 큰 과목이다 보니까요. 헌법 같은 경우에는 20점짜리 과목이니까 그거는 좀 이제 1시간 정도 이렇게 보고요. 그런 식으로 과목 배점에 따라서 시간을 조절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아, 그러면 그때 1차 공부할 때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공부했어요, 그러면? 저는 잠이 늦게 자서 한 새벽 한 3시쯤에 자서 공부는 한 11시까지는 했던 것 같아요. 새벽 3시에 자서 한 11시쯤 일어나서 이제 공부를 11시부터 공부를 해서 네. 계속 공부하고 네. 집에서 공부한 거죠. 네, 집에서 공부. 도서실 같은 데 안 가고. 독서실 같은 데 안 가요. 아, 그래? 그러면 혼자 공부하면 뭐 힘들거나 뭐 외롭거나 이런 거 없어요? 저희 집이 시골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외롭다거나 뭐 그런 거는 못 느껴요. 예전에 뭐 절에 가서 고시 공부한 거랑 거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 그냥 원래 공부하는 건 그냥 뒤에 뭐라 하지? 방해하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예, 공부하는 방해하는 거지. 거. 저희 집도 이제 산 앞에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논이 있고 조용하고. 어쩌나네. 그 정도에서 그럼 6개월 만에 1차를 붙었으면 네. 2차 시험은 주로 법무사 2차 시험은 뭐 어떤 거 봐요? 어떤 거 많이 보지 않아요? 2차 시험도 이제 과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충 어떤 거 보죠? 우선적으로 민법,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또 민사신청서류라고 해서요. 민사소장을 쓰는 과목이 있어요. 또 그것도 보고 형법, 형사소송법, 등기법, 또 등기신청서류 이렇게 과목을 보고. 이거 진짜 많이 보네. 네. 그럼 그거를 이제 공부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동차는 아니고 이제 뭐랄까 기득이라고 네, 하나? 기득권. 하나 붙고 한 거죠. 네. 그러면 그때 공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객관식이랑 비슷해요. 우선 기본서만 봐서는 사례를 풀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기본서의 이러한 내용이 어떤 사례에 적용이 된다는 거를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차 공부랑 마찬가지로 사례집 펴놓고, 그 다음에 민법 기본서 펴놓고, 기본서 내용 봤다가 사례집으로 돌아가서 사례 확인하고요. 사례에 봤던 그런 이제 실제적인 내용들을 또 기본서 들어가서 확인하고, 또 기본서에 또 별표 체크해서 마지막 시험 들어갈 때는 기본서에 있는 별표만 쫙 보고 들어갔죠. 그럼 그것도 사례면 써야 되는데 네. 그 쓰는 거 시간 같은 거 연습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답안지 그 학원도 안 다녔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 어떻게 했어? 쓰는 연습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그게 그 답안지를요, 딱 그런 규격에 맞게, 실제 시험 규격에 맞게끔 다 팔아요. 그거를 제가 많이 구매한 다음에 일단 모범 답안 같은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 펼쳐보고 모범 답안 목차를 자세히 봐야 돼요. 거기에 목차에 다 논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목차를 이제 웬만해서는 다 기억을 해서 제가 공부할 때도 그걸 현출할 수 있게끔 손으로 계속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공부할 네. 때는 쓰면서? 네. 일단 목차만 일단 기억이 나면은 그 내용을 어떻게든 또 채우거든요. 네. 그때 뭐 두 문자 암기 이런 건 안 하고 그냥 어떻게 외웠어요, 그러면? 두 문자도 썼어요? 어떤 식으로 외웠어요, 그 목차는? 외울 때? 보면 외워져요, 그게? 아니요, 목차가 그 기본 목차라고 해서요. 이게 정말 중요한 쟁점 같은 경우는 따로 목차를 만들어서 외우고요. 그 외의 과목들 있잖아요. 그 외의 이제 내용들은 기본 목차라고 해서 어떤 상황에서든 그 기본 목차대로 쓰면은 뭐라도 쓸 수 있게끔, 답안지를 채울 수 있게끔 그런 기본 목차 만들어서 썼어요. 네. 그럼 이제 공부할 때 2차 할 때도 똑같이 패턴은 새벽에 3시까지 공부하고 자고 11시에 일어나고 그렇게 했어요? 네, 2차 때도 똑같이. 그래? 그럼 그때 뭐 나이가 어리니까 운동 같은 거 안 하고 하루 종일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생활 운동 같은 거 뭐 따로 한 게 있어요, 그때? 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산책을 이렇게 한 바퀴씩 돌고 딱 그 정도만 하고요. 그 이상 이제 힘 빼는 이제 운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하고? 네. 그러다 이제 2차 시험이 보통 언제 보죠? 법무사가? 2차 시험이 9월 20 며칠쯤에 봐요. 9월 며칠 동안 보는 거지? 이틀 동안? 한 3일 네. 동안 보나요? 이틀 동안. 이틀 네, 동안? 이틀 동안 시험. 그럼 이제 합격자 발표가 작년 11월에 났네요? 언제 났어요, 그러면? 작년 12월, 12월? 네, 11일인가 13일인가 그때. 그래요?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듣고, 2부에서는 그 법무사 실무, 어떤 거 배웠는지랑, 그다음에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